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징계 수위를 놓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정직 2개월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춰보면 그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양정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뭐 검사에 대한 징계나 징계 수위 사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음주 한 번 한 것으로도 해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비춰보면 이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가벼운 징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양정과 상관없이 이 징계 결정을 무겁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결국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부적격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겸허하게 이러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자진 사퇴하라 하지 마라라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분명하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막 뭐 소송을 한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고위공직자로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좀 도리를 생각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만 하더라도 다 사표 썼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스탠스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과거에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징계를 하거나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본인의 예. 직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지휘와 관련되어서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너무나 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김봉영 씨가 10월경에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술접대 의혹하고 야당 정치인의 알선수재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기꾼의 말을 믿느냐라고 하면서 다 허위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고 예.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 김봉현의 말을 믿고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지난주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술접대 의혹 사실로 드러났고 또 야당 정치인은 2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부 법제가 소명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수사 결과 마지막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예.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고 제대로 되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정직 2개월이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아니다.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야당 의원들은 뭐 상식 바뀌다, 사적 보복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은 해임 처분을 했으면 꿰맞추기 결론을 내린 거다. 뭐 또 추미애 장관의 의사를 받들어서 징계위원들이 뭐 꼭두가치처럼 움직였다라는 이런 비판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지금 징계위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의 절차라든가 결론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심도 있게 장시간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공무원도 이렇게까지 많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징계위원회 이런 거 결론이 나면 하루 만에 그냥 뭐 한두 시간 만에 심의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자료 송부한 것이 그치지 않고 열람 복사까지 허용하면서 감찰 기록도 열람하게 해주고 복사하기에 민감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메모해가지고 가지고 충분하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를 했다라고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고요. 다만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제가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줄곧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작 1년 전에 임명되면서 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과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저는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의 모습을 검찰 개혁으로서의 여러 가지 수행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선택적 수사와 편향된 정치 수사 이런 것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말 적기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실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 책임을 지는 공직자로서의 도리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감찰 결과 중대한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총장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는데 이게 며칠 계속 미뤄지면서 해임이나 면직이 나오지 않고 정직 2개월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그 혼란한 상황을 야기시킨 거는 추 장관이 아니냐. 그러면 어떤 추 장관의 책임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일부 이제 양비론 같은 주장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갈등의 본질 이면을 저희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계 심의 기일이 연기되고 이랬던 것은 절차적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절차적 권리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실질적으로 징계 대상자인 윤석열 총장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혼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게 인사권의 하나로 평가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다 오도 내려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징계를 했는데 아마 조직에 계신 분들 다 잘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징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예 하지 않고 정말 징계위원들이 독립되게 토론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점에서 징계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6개 혐의 중에서 이제 4개가 입증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판사 사찰 의혹 혐의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검찰총장 징계를 떠나서 나중에 수사나 혹은 재판을 갔을 때 법적으로 밝혀낼 부분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지금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검사가 할 수 없는 직무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범죄 정보라든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판사가 어떤 비위 사실이 있다라거나 무리를 일으킨 법관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인적 관계 또는 판사가 대학 시절에 시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직무상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모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근데 서울고검 감찰부에 배당됐단 말이에요. 윤 총장이 지시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최근에 룸사롱 접대 사건도 봤듯이 자신들 식구인 검사 빼내기 중에서 n분의 1 해서 3만 원 모자라게 해서 기소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도 수사가 지지부진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걸 결국에는 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세평 정보를 수집을 했느냐, 이 문건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단서가 될 만한 오늘 진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한때 대검에서 보좌를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검찰이 잘하는 언론 플레이 있잖아요. 이것을 살살 언론에 흘려가지고 외부로 압박해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목적이나 이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게 결국 그겁니다.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똑같은 그 사찰과 관련된 것들은 다 기소까지 해놓고 자기들이 한 것은 범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으니까 황당하다.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결론 나왔었죠. 김봉현 씨가 10월에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검사 술접대 의혹 그리고 야당 정치인 2억 원을 받고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도 다 제기했는데 그때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언론들 김봉현 말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사기꾼 말이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예. 국민의힘도 결국에는 그랬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말을 믿고 수사질을 하냐, 수사 배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다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라임 또 김봉현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의원님께서 그 법사위 질문 때인가요? 그 라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 문계기 수사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라임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예. 옵티머스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예. 이게 라임 의혹이 권력형 비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권력형 일부 권력자들이 연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결론들을 보게 되면 검찰 게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수부 수사가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술접대를 한 것도 그냥 그 김영란법으로 술접대한 게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라임 김봉현 씨가 술접대를 한 이유가 그냥 술접대한 게 아니라 나중에 라임 수사를 대비해서 술을 접대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 이 중에 한 명이 라임 수사를 맡게 될 것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뻔히 그 목적과 이런 이유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이게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나 청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했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혹시? 공수처가 빠르게 출범하면 기소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공수처 출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1월 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18일 날 첫 회의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검증을 마쳤고 추천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위가 다시 의결을 한다라고 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한 5표 정도를 이미 얻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 차례 투표에서. 그래서 예. 만약 그 일정에 따르면 1월 정도에는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 정도 출범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보죠.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